전산회계 1급 일반전표 입력 분계 백선 세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1일 지난해 대손이 확정돼서 대손 충당금과 상계 처리한 외상매출금 40만원이 현금으로 회수됩니다. 현금 40만원 받고요. 전기에 대손이 일어나는 것은 전기에 대손 처리 어떻게 했든 상관없이 무조건 충당금을 회복시키면 됩니다. 외상매출금의 바로 다음 번호에 충당금을 회복시키면 되겠죠. 혹시 번호를 잘 못 외우시면 외상매출금이라고 써있는 거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42번 인천세관으로부터 수입한 원재료에 대한 통관수수료 20만원이 발생해서 보통예금에서 나갑니다. 원재료를 취득하는 과정에 발생한 부대원가니까 원재료라고 하셔야 되겠죠. 친절하게 취득원가로 회계처리하라고 되어 있네요. 이런 말이 없어도 자산의 원가에 가산하십니다. 돈은 보통예금에서 나갔네요. 43번 서삼상사로부터 구입한 원재료의 외상매입금 3천만원을 약정에 따라서 100만원 할인받고 당좌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합니다. 외상매입금 갚겠네요. 3천만원 주고 돈을 다 주면 좋겠는데 할인받았다 그랬죠. 매입하고 할인이니까 매입 할인인데 뭘 사오고 할인받았느냐, 원재료의 매입 할인이죠. 그래서 155번에 원재료를 차감하는 코드번호를 써야 됩니다. 금액은 100만원. 당좌수표를 발행하면 당좌 예금의 감소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44번 기말입니다. 실질재고 조사를 했더니 다음과 같대요. 내용이 재고자산 감모 손실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십시오. 실제 재고가 3천만원인데 장부상 재고는 4,200이에요. 벌어진 차이 1,200이죠. 이게 원재료 운반 중에 파손된 것이고 원가성이 없다고 보고 매출원가에 포함시키지 않겠다. 그러니까 재고자산 감모 손실 처리해라는 이런 얘기네요. 31일자 대변에 원재료를 빼는데 적요 8번을 걸어서 제조 과정 이외의 다른 용도로 없어졌다. 1200만원 이렇게 하시고 4변에 재고자산 감모 손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이 경우에 적요를 걸지 않으면 감점이 아니라 0점 처리됩니다. 가는 위치가 서로 틀려져요. 45번 회사에서 보관 중이던 원재료 원가 60, 시가 80 영업부의 소모품으로 써버립니다. 자, 대변에 원재료를 다른 용도로 썼죠. 저게 8번 것이고 원가 제거합니다. 4변에 소모품으로 썼는데 비용 처리하라. 영업부에 800번대에 소모품 B로 처리하라는 얘기네요. 46번 당좌거래 개설보증금 50만원을 현금으로 입금해서 우리은행과 당좌거래 3년 계약 체결하고 당좌개설 수수료도 나가요. 당좌거래 개설보증금은 사용이 제한됐으니까 특정 현금과 예금이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금액은 50이고 개설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 처리하시고 2만원 합쳐서 현금으로 주면 되겠네요. 52만원. 47번 장기 투자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합니다. 그리고 당좌수표를 발행해서 주고 나머지 100만원은 30일 후에 주고 그리고 이전하는데 취득세 들었고 토지가 아니죠. 투자 목적이니까 투자부동산이라고 해야 됩니다. 투자부동산의 취득원가 600에다가 그것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직접 관련된 취득세는 자산의 원가에 더합니다. 유형자산하고 똑같아요. 600 아니다. 600만원은 당좌수표 나머지 100은 나중이니까 이게 부동산 값이 700만원짜리라는 얘기고 700에다가 10만원을 합쳐야 되겠네요. 이렇게 대변에 600은 당좌수표니까 당좌 예금의 감소 600 나머지 100은 30일 후에니까 상거래 아니죠. 미지급금 거래처 걸고 100 취득세는 현금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48번 회사는 전 임직원 퇴직금 지급 보장을 위해서 확정급여형 퇴직보험 나오면 퇴직연금 나오면 확정급여형이면 퇴직급여였으면 좋겠는데 거꾸로 확정기여형일 때 퇴직급여 확정급여형일 때는 퇴직연금 운용자산 반대예요. 급여라고 하시면 안돼. 외우실 때 그렇게 외우셔야 되겠죠. 돈이 나가는 거는 보통예금에서 500이 나가는 걸 알겠는데 확정급여형이니까 퇴직급여가 아니라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다.
라는 것만 암기하시면 되겠네요. 퇴직연금 운용자산. 49번 제조공장 직원들 퇴직금 지급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에 확정기여형 나왔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면 퇴직급여 라고 암기하시면 되겠네요. 거꾸로 800만원이 보통예금에서 나가요. 보통예금 800. 얘는 이제 퇴직급여인데 공장이니까 500번대에 퇴직급여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50번 주 서울에서 발행한 채권 만기가 2020년 3월 31일 시장성은 없고 1000만원을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으로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취득합니다. 채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수수료가 들었어요. 모든 자산의 취득에 직접 관련된 비용들은 다 원가에 더하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야. 딱 예외가 하나 있잖아. 단기 매매 증권만 비용 처리하고 그것도 영업의 비용으로 수수료 비용 그거 뺀 나머지들은 모든 자산은 다 자산을 취득할 때 발생한 원가는 여기다 다 더하는 겁니다.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으로 취득했고요. 채권이야. 이때 쓰는 이름이 만기 보유 증권입니다. 이 번호에 투자자산 쪽. 요 번호는 이것 중에서 만기가 세월이 지나서 1년 이내에 땡겨졌을 때 쓰는 이름이야. 시험에서는 출제하기 곤란하니까 투자자산 쪽에 이름을 쓰시면 돼요. 금액은 1000만원에다가 수수료까지 합쳐요. 1005 플러스 원칙이에요. 모든 자산은 취득할 때 직접 관련된 원가는 다 더하는 겁니다. 단기 매매증권만 빼고. 당좌수표를 발행했고 1000만원은 그리고 수수료는 현금으로 줬고 현금으로 5만원 나가네요. 51번 생산라인 증설을 위해서 지난 4월 1일 계약금 500만원을 주고 이건 선급금이겠죠. 우일 상사에게 제작 의뢰한 기계장치가 설치가 완료돼서 잔금 2,500 중에 결국은 기계값은 3,000이라는 얘기네요. 2,000은 보통예금에서 나머지는 15일 후에 차변에 기계장치가 들어오는데 합쳐서 3,000만원짜리고 4월 1일날 계약금을 줬을 때 뭐라고 했겠어요? 선급금이라고 했겠죠. 실제 시험이라면 4월 1일자 가보면 선급금이라고 돼 있어야 되겠고 거래처 걸고 여기가 500이고 나머지가 2,500인데 2,000은 보통예금 2,000 주고요. 나머지는 15일 후에 상거래 아니죠? 미지급금 거래처 걸고 52번 진위상사로부터 공장 건물 건축용 토지를 삽니다. 차변이 토지란 얘기겠죠. 6천만원짜리인데 저기 밑에 중에 취득세 관련 비용 있죠. 합쳐야 되겠죠. 6,600 돈 줄게요. 4천과 토지 매입에 따른 취득세 등은 보통예금에서 나갔고 보통예금에서 4천과 600이 나갔다는 얘기고 나머지는 외상이다. 상거래 아니죠. 미지급금 거래처 것이고 53번 현대자동차로부터 업무용 승용차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취득해야 하는 공채 20만원입니다. 액면이 20이고 이 공채의 현재 가치는 16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 공채는 단기 매매증권으로 처리하겠다. 그러니까 이 20만원과 16만원의 차이 4만원은 채권의 강제 매입에서 배우셨죠. 자산의 원가에 들어가셔라 이런 얘기네요. 그래서 차변에 일단 단기 매매증권은 공정가치인 16만원으로 적기로 돼 있고 그런데 돈은 현금으로 20만원 나가니까 적게 적히는 이 4만원은 차량 운반구의 취득 원가에 더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54번 공장 건물에 대한 지출 내역을 보고 회계 처리하시오. 대금은 다 당좌 수표를 줬는데 당좌 수표로 당좌 예금에서 100, 400, 300 나갔으니까 800만원이 나갔네요. 차변에 파손된 유리를 교체하는 거는 비용 처리하시면 되겠고 내용연수 증가를 하는 대수선은 자본적 지출이죠. 자산 처리하시면 되겠고 건물 외벽에 페인트 칠하는 것도 비용으로 그래서 공장 건물이니까 500번대의 수선비를 100과 300을 합쳐서 비용 처리하고 내용연수 증가는 건물이라고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55번 건물 취득원가 감가상각 누계액 있는 걸 7천만 원에 내다 팝니다. 자, 유형자산 처분하면 붕괴 순서는 취득원가를 제거하시고 바로 반대쪽에 딸려있는 식구 상각 누계액을 제거하시고 다 없어졌죠? 자, 왼쪽에 돈 받습니다. 7천만 원 받는데 4천은 자기압수표 받아요. 통화대형증권이죠. 4천 현금, 나머지 5, 6, 7, 3천은 당좌 예금 계좌로 입금이 돼요. 당좌 예금 3천. 자, 벌어졌죠. 차이가 벌어졌네요. 플러스 났어요. 차변이 커요. 대변을 채웁니다. 대변이 생길 수 있는 것은 이익,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붕괴는 지금 이 순서. 취득원가 제거, 반대쪽에 딸린 식구 제거, 돈 받은 내역 쓰고 양쪽 채우시고. 56번 생산부서에서 사용하는 화물차 취득원가 폐기시까지의 감가상각 누계 교통사고로 폐기합니다. 그리고 동일 날짜에 드림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해서 보험금이 보통예금 계좌로 송금받습니다. 각각 회계 처리하시래요. 일단 차를 없애버릴게요. 차량 원방구에 취득가액 제거시키고 반대쪽에 딸려있는 식구 상각 누계액을 다 제거합니다. 그리고 폐기했죠. 곧바로 그냥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처분 손실. 그리고 보험금이 통장에 들어오니까 보통예금 통장에다가 보험금 900만원 넣고 대변에 보험금 수익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영업의 수익. 57번 당사의 신제품 개발을 위해서 보통예금에서 인출된 개발비 300만원에 대해서 자산 계정으로 처리하래요. 자, 보통예금에서 300이 나갔고 자산 처리해라 개발비인데 개발비 처리하라는 얘기죠. 58번 전자제품 수리부서의 사무용 기기 임차에 따른 보증금 500이 당좌수표를 발행합니다. 당좌예금 500 이때 쓰는 이름은 임차보증금 거래처 있으면 것이고요. 59번 4월 10일에 제품을 매출하고 연구상사로부터 회수한 약소금이 부도 처리됩니다. 부도됐다고 통보를 받았어요. 받으러음인데 5월 9일자로 받으러음 부도 났다고 해서 바로 대손 처리하는 거 아니죠. 받으러음을 없애고 연구상사 거 금액 500짜리 이때 이제 쓰는 이름이 부도어음과 수표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거래처 똑같이 걸고. 60번 열공상사의 원재료 125만원을 사옵니다. 차변의 원재료 금액은 125만원. 대금 중에서 25만원은 현금을 줬고요. 25만원 잔액은 외상입니다. 상거래죠. 외상매입금 열공상사